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찐삼촌입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인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저번에 앞단원에서 삼촌이 암기하는 걸 우선 가르쳐 줬었잖아요. 그 뼈대부터 우선 우리가 적어 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도, 라, 이, 의, 굴, 국, 밥. 일단 요렇게 잡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역사를 순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른 나라 역사를 함부로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단은 순서는 제대로 잡아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의는 여기서 지울게요. 자, 인도도 종교에 따라서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겠지만 굉장히 많은 왕국들이 등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2 역사에서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면 힌두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굽타 왕조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 서북부 지역에서 이제 이슬람 문화가 전해지면서 이슬람 왕조들이 생겼고, 그 이슬람 왕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왕국이 바로 뭐냐면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인도의 왕국이 바로 무굴 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굴 제국도 안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내 안에서만 만족을 하지 못해서 무리하게 해외 원정을 전쟁을 다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했겠어요?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내전들이 계속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안에 전쟁도 치루어야 되고 밖에 전쟁도 치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내전까지 발생했는데, 이 내전에도 종교적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힌두교하고 또 어디가 사이가 나빠졌냐면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시크교의 대립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인도는 안팎으로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전쟁이 나면은 나라가 버틸 수가 없겠죠. 이른바 어느 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더라? 재정 부분에서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인도의 무굴 제국은 과욕과 잘못된 정책으로 안에서부터 완전히 어떻게 썩어 자빠져서 붕괴되고 있는 쇠퇴의 끝을 찍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무굴 제국이 이러고 있을 동안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유럽 국가의 열강들이 이제 아프리카는 다 해먹은 겁니다. 서아시아도 이제 깨먹으려고 슬금슬금 난리를 치고 있는 과정에 처남원 끝에 굉장히 넓고 먹음직스러운 땅이 보인 겁니다. 그 땅이 바로 뭐다? 인도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 땅을 일단은 무역부터 트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설치를 하는데, 그 무역회사 이름이 바로 뭐냐면 동인도 회사예요. 이때 여기 인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설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동인도라는 말이 꼭 굳이 인디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열강 국가에서 짓는 공기업 이름이 그냥 회사 이름이 막 샘성, 현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회사 이름이 그냥 동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인도 회사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동인도 회사를 설치했던 나라 둘이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냐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지네들끼리 치고 싸웠던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 또 사이좋게 기어들어옵니다. 이른바 무슨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무역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새로 눈에 들어온 황금알은 나을 것 같은 거위를 그냥 둘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식민지 들어갈 때 굉장히 수가 참 야가 빠진 수를 쓰는 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손톱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땅을 다 먹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도와주러 들어오고 무역을 한 것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톱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간접 방식으로 통치를 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 나라에 설치하는 게 동인도 회사예요. 그러면 직접 통치로 가게 되면 이 동인도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쵸, 없애버립니다.
자, 근데 인도 안에 둘이 들어왔어요. 얘네들끼리 분명히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닐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한번 싸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지네들끼리 싸운 그 전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플라시 전투라고 불러요. 그러면 똑같이 동인도 회사를 설치했던 어디하고 어디의 싸움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되겠죠. 자,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영국한테 쫄아가지고 한번 발을 뺐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전쟁에서 아예 또 어떻게 된다? 집니다. 이른바 플라시 전투는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영국의 승리로 끝나요. 그럼 얘네들이 먹고 싶어서 들어왔던 거는 무역 주도권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졌으면 당연히 무역 독점은 누가 하게 될까요? 그렇죠. 영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을 독점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가게 되냐면 영국이 벵골이라는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돼요. 이 벵골이라는 지역을 인도 지도로 한번 그려보면 인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어느 쪽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요 위쪽에 지금 인도 북부 지방하고 중국하고 경계선 있는 쪽 있죠. 그쪽이에요.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국가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 국가를 이렇게 얘네들이 침을 흘렸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굉장히 다른 인도 지역보다는 좀 사는 지역이고, 또 동남아시아나 중국과 무역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눈치를 채고 영국이 여기를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플라시 전투에서 밀려난 프랑스는 이 벵골 바깥 지역, 요쪽 지역에 있죠. 쭉 밀려나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쪽 지역까지 프랑스는 쭉 밀려납니다. 자, 이렇게 플라시 전투에서 인도에 대한 무역권을 독점하게 된 영국, 과연 인도를 잘 대해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 아닙니다. 영국은 정말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 통치가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봤더니, 얘네들은 식민 통치할 때요, 어느 부분부터 먼저 몰락시키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부분부터 먼저 몰락을 시켜요. 일단 얘네들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어느 계층부터 먼저 몰락을 시키냐면 농민부터 먼저 몰락을 시킵니다. 자,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인도 지역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다는데, 영국에서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죠. 당연히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쌉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저가 면직물을 인도에다가 대량으로 풀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식민 통치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인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기 나라 물건 못 씁니다. 싼 거 사죠. 그러면서 영국 걸 쓰게 되니까 인도 안에 면직물 산업까지 몰락하게 돼요. 의식이 다 박살난 거예요. 농민들이 몰락했다는 얘기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더 이상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의복까지 박살을 내놓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때 유럽인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성징적이고 발달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색 인종인 인도인 차별하고요, 그것도 모질라 뭐까지 하냐면 이 지역에 있던 종교도 인도인들이 믿던 종교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믿던 여러 종교들이 있죠. 힌두교나 이슬람교 못 믿게 하고 크리스트교로 강제 개종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뭘 못하게 하냐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혼례 풍습, 좀 갖고 있는 이상한 혼례 풍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국인들이 못하게 하는데, 삼촌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불구덩이에 스스로 제 발로 뛰어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사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사티도 금지를 시키고, 남자들이 정말 무슨 짐승 교접 붙듯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런 결혼도 어느 정도 금기시켜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영국이 했던 식민 통치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의 의식부터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식민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무지하고 잔혹한 그 식민 통치는 결국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터진 문제가 바로 뭐냐면 세포이 항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세포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정체인데, 이 세포이가 뭐냐면요, 일단 국적부터 얘기할게요. 국적은 인도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냐면 동인도 회사에서 일을 해요. 쉽게 말해서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들이에요. 일은 동인도 회사에서 할지언정 이 사람들은 뿌리 깊이까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키는 풍습은 영국 풍습일까요? 인도 풍습일까요? 당연히 인도 풍습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냐면, 자, 다시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세포이들의 종교 대부분이 뭐하고 뭐다? 인도인이기 때문에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입니다. 자, 근데 용병이니까 당연히 무기를 사용하겠죠. 영국이 이 세포이들한테 무기를 지급을 했는데, 그 무기에 전부 다 뭐가 발려져 있었냐면 소기름, 돼지기름이 무기에 발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총알이 종이 봉투 같은 데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이빨로 찢어가지고 총알을 빼야 되는데, 그 빼는 그 봉투 있죠? 그 봉투에 돼지기름인가 소기름인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소를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무기를 나눠주는 거죠. 이른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 자체를 아예 완전히 한 거다?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은 인도 문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엄청난 뭐를 일으키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지를 안 이 인도 사람들은 이 세포이의 항쟁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 전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 3.1운동처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민족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이 이거를 좋게 해줬을 이유가 없죠. 일은 없잖아요. 자기 식민지니까. 그래서 영국 장교가 세포이들을 처형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전국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를 무시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영국 장교가 세포이들을 처형하면서 인도인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서 운동을 크게 부풀려버린 거죠. 하지만 화력에서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세포이들이 영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포이의 항쟁으로 시작을 해서 인도 지역에 불붙었던 이 대규모 민족운동은 결국 성공으로 끝난 거다? 실패로 끝난 거다?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서 결국 인도의 마지막 왕국이라고 불리는 무슨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무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이름이 바뀌죠.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입니다. 이제는 이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간접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앞으로 쭉 돌아갑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나 프랑스라는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 지배를 할 때 간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기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동인도 회사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직접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간접 통치 때 있었던 동인도 회사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동인도 회사 그대로 놔둔다. 동인도 회사 해산시킨다. 네, 무굴 제국이 무너지고 영국령 인도 제도로 바뀌게 되면은 이때 동인도 회사를 해산시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간접 통치기구인데 이제 직접 통치니까 간접 통치기구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한번 C급을 했습니다. 인도인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얘네들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왜? 이때 식민 통치할 때 너무나도 가혹 통치를 했고 안 좋은 통치 방법을 영국이 써왔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통밥을 굴린 게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인도인들을 만들면 되겠다고 해서 인도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인도 국민의회는 성격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거든요. 이게 지식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우호적인 지식인 세력을 만듭니다. 영국의 우호적인 세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친일 단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친영 단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인도 안에서도 인도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죠. 워낙 카스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빡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인도 국민 의회에서 주장했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힌두교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격파하자. 그럴만 또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도는 신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거에 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수나 인구수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마다 지내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사에 필요한 곡물이나 이런 거를 거의 다 일반 그 백성들이 냈겠죠.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 인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쉽게 말해서 카스트 제도. 아직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리고 카스트 제도에서 파생되었던 아까 얘기했던 사티라든지 이런 악습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인도의 오랜 전통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우리 인도에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도 국민회의를 영국이 조직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안 좋은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영국이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도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도의 독립운동도 못하게 하고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플라치 전투에서 통치권을 가져갔던 이 벵골 지역을 동과 서로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서벵골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동벵골이라고 부르는데, 동벵골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이에요. 이때 벵골 분할령을 잘못 실시한 바람에 인도는 아예 국가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요, 신이 환생 시스템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뭐 이슬람에서 신들도 결국 힌두의 신들의 환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 섞여서 살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교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인도 안에서는 그 이전에는 뭐 힌두교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어요. 앞에도 힌두교하고 시크교가 싸운 거지 이슬람교의 문제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통치를 위해서 야, 너 이슬람교니 힌두교니 하면서 이거를 나눠갖고 사는 지역을 영국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동인도, 서쪽은 힌두교. 이게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아직도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문제가 되고 카슈미르 분쟁의 원인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근데 예전에 비정상회담 레전드 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광복절 특집 때 영국인이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잘못 없다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조승현 작가님한테 먼저 칩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정말 그때 느낀 게 영국이고 프랑스고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국가들에 대해서 똑바로 된 역사 교육을 하는 나라가 없기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벵골 분할령 때문에
친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 국민회의 성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얘네들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네들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우리 인도를 어떻게 개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해서 성격이 친령에서 반영단체로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결정됐던 회의가 콜카타 회의이기 때문에 한 번씩 콜카타 회의가 시험 지문에서 나와요. 자기네들도 운동 이 단체를 이어감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들은 영국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짓을 하니 우리가 그래도 더 이상 쟤네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단체로 바뀌고 나서 주장했던 것들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장했던 건 뭐냐면 바로 스와라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인 게 바로 스와데시. 세 번째 주장한 게 영국 불매. 네 번째로 주장한 게 국민교육. 이 4가지 주장 내용 잘 나옵니다. 스와라지 같은 경우에는 스와라지, 지읒. 자,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치입니다. 이른바 영국인들 지배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끌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스와데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연결이 돼요. 2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자, 영국 불매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국 데스. 그러면 영국을 죽였으니까 우리 거 쓰자는 이야기잖아. 그래도 국산품으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와데시와 영국 불매운동이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인도 내부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국민교육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른바 민족교육. 인도인들의 유구한 역사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인도인들만의 경제, 그리고 우리 인도인들만의 민족 정체성과 교육, 이렇게 되면 이게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분명히 친령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바로 뭐냐면 인도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은 인도 식민 통치 쉽게 하려고 이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 조직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벵골 분할령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얘네들은 더 심하게 들고 일어날 건데, 그럼 영국이 내릴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벵골 분할령 어떻게 한다? 유지해서 자기들한테 좋을 거 없죠. 그래서 결국 벵골 분할령 어떻게 된다? 영국이 철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인도의 근대 국민 수립 운동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 큰 흐름이나 이제 요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요 시험에서 보면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인도 단원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빈칸 뚫어서 암기 한번 해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근대국가 수립운동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배울 때 도라이의 굴국밥 순서로 외우라 그랬죠. 자, 처음에 도가 상징하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인 무슨 회사? 그죠? 동인도 회사. 자, 이 동인도 회사를 영국, 프랑스가 세웠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그 한 나라를 놓고 둘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먹겠다고 싸웁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슨 전투라고 부른다? 그렇죠. 플라시 전투라고 부르고, 이 전투에서 영국, 프랑스 중에 누가 이기게 되더라? 그렇죠. 영국이 이기게 되더라. 그러면서 무역 독점권을 지가 다 가져가고 특히 어느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인구가 많은 벵골 지방에 대한 벵골 통치권을 영국이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해서 쓰는 인도인들 용병이 있었어요. 그 용병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불렀는데, 이 세포이들이 분노를 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지급됐던 문화에 소, 돼지 기름이 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믿는 종교인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니네가 우리가 지배하니 니네 마음대로라. 심지어 이때는 직접 지배도 아니고 간접 지배일 때 이딴 짓을 한 겁니다. 이미 영국은 인도를 다 아예 그냥 풍비 박살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인도 문화에 대해서 지금 영국인들이 뭘 했죠? 그렇죠? 인도 문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세포인들이 화가 나서 이제 항쟁을 터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장교는 세포이를 처형을 하면서 이게 또 확대가 돼서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 영국이 진압하게 되면서 세포이 항쟁은 인도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이 결과 인도의 무굴 제국이 멸망되게 되고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어느 나라령, 그렇죠? 영국령 무슨 제도라고, 그렇죠? 인도 제국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영국과 인도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으로 같은 왕이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워낙 식민지가 많아서 지구 어디를 돌아도 영국에 식민지가 있어서 그때 붙었던 영국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태양이 지구 어디를 돌아도 어느 한 곳에는 영국 식민지가 다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려고 보니 앞에 세포이 항쟁도 겪었고 자기들 친령 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령 세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의회가 무슨 의회다? 그렇죠. 인도 국민의회다. 이 인도 국민의회, 지식인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식인층. 자,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은 영국이 지배를 찬성을 하는 친령 조직이었는데 인도가 내렸던 무슨 분할령 때문에, 그렇죠? 벵골 분할령 때문에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이때 얘기 나왔던 종교 무시의 성향이 그대로 또 나타난 겁니다. 서쪽은 무슨 종교로 쪼갰고 힌두교로 쪼갰고 동쪽은 무슨 종교 이슬람교로 쪼개서 이게 아직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쪼개지고 카슈미르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영국이 제공해 놓고 나갔는데 영국인들은 그게 자기들 탓인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자, 그래서 이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해서 친령단체였던 인도 국민의회의 성격이 영국에 반대하는 무슨 단체로? 반영단체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4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자치하자. 지읒. 자, 그래서 우리가 스와라지.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용품 불매하자. 그렇죠. 우리가 일본 불매하는 것처럼 영국 불매를 하자. 영국 데스. 영국 죽었어. 그래서 스와데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똑해야 식민지배 안 받는다. 이른바 인도 국민을 교육하자.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처음에 친령단체로 만들어졌던 세력이 오히려 나중에는 인도 민족운동의 중심단체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디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영단체로 바뀌니까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유지하지 못하고 ben골 분할령을 어떻게 철회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도 근대화 수립운동 계기고요. 몇몇 교과서에서는 인도 민족운동 이게 얘기를 하면서 간디 선생님 얘기가 이때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비폭력 불복종 운동 얘기도 같이 하면서 소금길의 행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디 선생님들 얘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제 간디 선생님 이름을 맞추는 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때 우리가 간디 선생님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적어놓고 넘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인도의 근대화 수립운동 과정 수업을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요 복잡한 과정 따라와 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